선긋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크로키랑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이 님들, 그림 처음 시작할 때 선긋기나 뭐 모작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그 해부학 이런 책을 또 많이 구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결국에는 재능 탓하면서 그림 접게 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위한 그림 가이드북을 제가 노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가이드북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가셔서 제 가이드북에 대한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을 쉽고 빠르게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시죠. 자, 먼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보면 왜 선긋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긋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눈으로 뭔가를 관찰하고 그걸 따라 그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작 어때요? 모작은 누군가 엄청 잘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하나 그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긋기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재밌지도 않아. 그쵸? 그리고 모작은 뭐예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림을 내가 따라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따라 그렸어. 근데 이상해. 그럼 어떡해요? 나 역시 재능 없네. 포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부학 어때요? 해부학 너무 어려워.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빨리 잘 그리고 싶어 하고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부터 막 골라서 하는 게 이제 해부학이 될 텐데, 해부학부터 하면 여러분 순서가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초가 쌓이고 나서 해부학을 해야 되는 건데 해부학부터 한다? 이거는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해부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해부학 효율 떨어져요. 그리고 모작 너무 한 장 한 장이 힘들어. 모작은 힘들어. 비교돼.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긋기 재미없어. 그리고 이건 그림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선 연습이잖아요. 연습은 그림 안 그릴 때 하시고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탈락이에요. 처음에 그림 그리실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도움은 될 수 있죠.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게 뭐냐? 크로키요, 크로키. 너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많은 선택지 중에 크로키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크로키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왜 크로키가 가장 좋은 선택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로키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크로키랑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크로키랑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로키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크로키라는 것은 그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만큼 그리는 게 크로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따라 그리는 게 그림이잖아요. 물론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그리는 것도 그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은 보이는 거 먼저 그려야 내 상상하는 것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 중에서 뭐다? 크로키가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2분 만에 그리겠다.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2분 만에 싹싹 그려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림을 어떻게 2분 만에 그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2분 만에 그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림의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2분 만에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면 2분 만에 그리는 퀄리티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분 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린다.
수학적으로 몇 장을 그릴 수 있죠? 맞아요. 30장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그리기도 벅차잖아요. 모자 하루에 한 장이에요. 더 그리기 힘들어. 뭐 선연습? 선연습 한 장 채우면 뭐 그래서 뭐 없어요. 별거. 내가 더 성장한다? 선연습 해가지고 안 돼요. 선연습에서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면 뭐 해부학이요? 해부학을 뭐 60장 그릴 수가 있어요?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처음 그린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집요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요. 내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써야 되는데 소설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도 쓰기 힘든데 어떻게 이걸 소설을 쓰겠어요? 아니면 영어로 예를 들어볼까요? A, B, C 쓰고 있는데 영어로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미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 묘사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작이 되잖아요. 그 작가가 그려놓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내가 다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처음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기역, 니은, 디귿 글씨 써진 거 받아쓰기 하는 거 그거 해야지. 뭐 소설책 하나를 필사한다? 글씨를 처음 배우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받아쓰기. 그냥 한 줄, 한 문장 요거만 따라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크로키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미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대중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미술이라는 걸 체험해 봤어. 그렇죠?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었죠. 미술 시간에 뭐예요? 그림을 그리죠. 모든 사람들이 그림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영어 시간이 있죠. 그리고 영어를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잘 하세요? 영어 하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웠지만 미술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거를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많이 그려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많이 그린다는 건 뭐예요? 크로키를 하루에 30장씩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 2분 동안 한 장씩 그려서 1시간 동안 그리면 30장이라고 했죠. 이 30장을 한 달 동안 그렸다고 생각해 봐요. 곱하기 30. 그러면 몇 장이에요? 900장. 한 달이면 900장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많이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900장 정도 그리면 실력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0장씩 그리잖아요. 매일매일 실력이 달라져 있어. 어제 그린 거, 오늘 그린 거, 내일 그린 거. 완전 실력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이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분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림을 많이 그리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많이 그리는지는 그냥 자기 열정이 뭐 그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시스템이에요. 크로키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만큼 그리는 걸 반복해서 시스템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 시간으로 정해서 이걸 반복했을 때 여러분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선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예요? 감각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발달한다는 건 내 손의 근육과 이 손과 뇌와 이어져 있는 이 신경계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도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그 어떤 명령에 대한 부분 이게 발달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처럼요. 근데 이 그림이라는 것은 직관적인 언어라서 바로바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뭐지? 이 단어는 뭘까? 하고 외우면서 뭔가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은 안 그래요. 내가 익숙했던 걸 그냥 그려내는 것뿐이야. 그래서 뭐냐? 직관적인 언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렸을 때 신경계, 이 감각 자체가 발달하면서 엄청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감각이 발달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또 하나의 벽이
앞에 딱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이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관찰해서 뚫고 가기 너무 힘든 부분, 깨달음이 와야 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뭐냐? 바로 이론적인 영역이에요. 이론적인 영역 어떻게 발달시켜야 돼요? 이론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혼자 깨달으려고 암만 노력했을 때 하나 겨우 깨닫잖아요. 그거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굳이 이거를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거, 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해부학적인 것도 어떤 이론의 하나예요. 근데 기본적인 게 아니라, 기본기적인 이론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간 어떤 한 분야의 이론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아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기본기 때는 뭘 배워야 되냐? 먼저 투시를 배우고요. 그리고 명암을 배우세요. 요 두 가지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색칠을 하고 싶을 때는 색채학을 배우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진짜 중요한 가장 기본기적인 기초적인 영역이에요. 색채학은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가장 먼저 배우실 게 이 투시를 배우고 나서 명암을 배우세요. 명암부터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가장 기본기, 감각을 먼저 깨우고 그 깨운 감각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울 이 투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배울까요? 유튜브로 검색해도 되죠? 투시에 대한 거. 이게 가장 쉬워요. 근데 이 투시도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방대하고. 투시 하나만 해도요. 그래서 투시 안에서도 어떠한 부분, 또 투시 안에서 어떠한 부분, 소실점이라는 것, 아니면은 어떤 뭐 1점 투시라는 것, 2점 투시라는 것,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발품을 너무 많이 팔아야 돼. 네, 공짜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책을 구매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책. 근데 책도 잘 골라야겠죠? 요즘 진짜 잘 나온 것들 책 찾아보시면 많아요. 뭐 로버트슨? 로버트 스콧? 이 사람의 뭐 원근 머시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명함으로 넘어가시면 뭐 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저서라고 해요. 저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런 거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거를 책으로 배웠을 때 이제 책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어. 그럼 또 읽어봐. 그리고 또 성장했어. 그럼 또 읽어봐. 해가지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나는 잘 그리고 싶은데 강제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구석에 책장 저 맨 구석에 딱 박혀서 읽을 수 있겠어요? 읽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시죠. 학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좋아. 막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좋은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막 30만 원 넘는 그런 입시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제가 대부분의 기초 지식들을 스스로 찾아보거나 깨달아가면서 저는 지식을 습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누군가 저에게 상세하게 아니면 누군가 타인에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지식이 짜집기 돼 있는,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여기 거, 저기 거 해가지고 저만의 기반을 다져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어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야 내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바로바로 쏙쏙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저 같은 직장인들은 한 달에 2-30만 원? 아까워. 못 쓰겠어요. 그 돈 그냥 뭐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겠어요, 저는. 그쵸. 투자하기에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좋은 스승이라는 건 내 친구 중에 그림 천재가 있다면 어때요? 근데 그 친구도 너무 바빠. 날 가르쳐 줄 시간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 좋은 스승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강제성이 없어. 학원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학하게 돼요. 독학을 책 사서 뭐 강제성이 없죠. 독학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난 책도 스승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모든 걸 다 깨달을 테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저 기초적인 지식도 다 못 깨우친 상태야. 10년을 혼자 그렇게 해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와 있는 현재 미술 기초 이론들이 평생 동안 미술에만 바쳐온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또 후학이 배우고 그 후학이 또 평생을 그림을 연구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결과들, 이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 모든 지식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 공개된 지식들을 내가 그냥 배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 하면 진짜 한 몇백 년 전의 지식들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고 혼자 그러고 '아, 이거 너무 소중한 정보야.' 이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이 있을까요? 스스로 깨달아서는 늘 제자리일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기초 지식, 그림의 기본기에 대한 드로잉 강의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 드로잉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기본기, 이 기초 지식, 감각을 기르는 거, 그리고 투시, 명암, 그리고 드로잉에 대한 모든 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거고요. 이 전수하는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저는 미대를 다니면서도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뭐예요? 미대 나올 때까지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야. 그 정도의 지식을 단돈 20만 원에 배울 수 있다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고작 학원 한 달 비용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이 욕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 강의 참고하시려면 아래 고정 댓글로 가셔서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그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들도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라이브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그림도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려고 하니까 저와 함께 소통하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제 라이브에 함께 참여해서 소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